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중개계약하고 정보망인데, 자, 요약집에 62페이지 중개계약. 자, 이 중개계약이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자,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중개계약을 보겠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고 하면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업. 의뢰인하고 개업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의뢰인이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이 알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 각각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인데 1대 다 방식이죠. 중개 의뢰할 때 여러 명의 기업한테 의뢰합니다. 여러 명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뭐 다소 좀 의뢰가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중개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지. 여러 명 중에서 누가 보수를 받습니까?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이 받겠지.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하면서 분쟁 발생 소지가 그죠? 분쟁이 발생이 많이 되겠지. 아무래도 예방도 어려워요. 계약서를 작성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준 서식 많이 물어봐요. 여기 또 국장이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개업으로 하여금 그 사용을 건장할 수 있다. 건장할 수 있으니까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국장이 정한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국장이 정한 서식이 있습니까? 우리 법에? 있어요? 있죠. 몇 호? 14호. 이 14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개업.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이라고 의뢰인이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개업한테 계약서를 씁시다. 일반적인 계약서를 작성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네. 이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수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지. 왜 거절할 수 있을까? 우리 법에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까지 나와 있고 그 이외에는 없어. 그래서 그냥 거절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지. 만약에 거절할 수 없다. 반드시 수락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면 그거 적어놔야 돼요. 조문에다가.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절 보통 하겠습니까? 거절? 실무적으로. 의원이 와가지고 계약서 좀 씁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당장 갖고 왔어야죠. 왜? 인장이 다 말랐다고 지금. 무슨 돈이야. 인장이 지금 말라가지고 문단을 파네 지금. 자, 하여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필수 기재사항이잖아. 필수 기재사항 같은 경우, 필수 기재사항은요, 반드시 기재가 될 사항이죠. 계약서에. 여기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조기에 작성해도 돼요. 아무조기에 작성이 되는데, 요것만 넣어라 이 말이죠. 물가 수준. 물가 수준 항목만 넣고 아무조기에 작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물은 뭡니까? 물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중개대상 물의 위치랑 규모 반드시 기재가 돼요. 위치하고 규모가 기재가 돼야 되고 뭐 상태에 관한 내용은 기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 가는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가격. 거래 예정 금액이 되겠죠. 수는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 주는 개업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 이 네 가지가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된 사항이에요. 기재해야 될 사항. 외워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요거에 비해서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볼게요. 전속 중개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하고 서로 반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 계업을 정했죠. 그 계업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방식을 1대1 방식이지. 그러면 특정 계업은 보수가 보장이 되겠죠. 그럼 책임감 있게 중개하죠. 그러면서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듭니다. 예방도 되고. 반대입니다. 예. 자,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이 되겠지. 전속계약의 의무. 첫 번째가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일반 중개 계약 같으면은 작성 의무 없잖아. 근데 전속은 반드시 계약 써야 됩니다. 보존도 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면은 공개를 해야 돼요. 의뢰인이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말 없는 이상에는, 아무 말 안 하는 이상에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사항도 일정한 주기별로 통보해 줘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전속계약의 의무.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가 있겠지. 그럼 계약서는 그러면 암무적에 쓰면 됩니까? 이면지 쓰면 될까? 안 됩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작성이 돼야 돼요. 그게 표준서식이거든. 그 표준서식이 몇 호입니까? 15호예요. 15호. 15호 서식을 사용해 가지고 계약책을 대야 돼요. 그래서 15호 서식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삭제할 수도 없고 합의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합의해가지고. 자, 몇 년 동안 보존하래?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약 체결로부터 7일이네. 7일. 어디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국장한테 지정받은 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 또는이니까 및 하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보 공개했죠. 그러면 공개한 때에는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래요. 공개한 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 이것도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의뢰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비공개 요청을 했죠.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면 안 돼.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공개했다면 그럼 위반한 거지. 위반한 거예요. 자,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주기가 2주일에 1회 이상이죠. 그것도 어떻게 통보? 문서로 통보. 2주일에 1회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 군데 바꿉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보.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대로. 이 네 가지가 누구의 의무? 전속 개업의 의무다. 네 가지. 되겠죠? 자, 그럼 의뢰인의 의무. 자, 의뢰인은 첫 번째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소요 비용, 지출 비용 지불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 지불 의무, 약속을 위반했네, 그죠? 약속을 어겼죠? 그에 대한 대가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효 기간이 있겠죠. 유효 기간 내에, 계약 기간 내에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의뢰인이 다른 기업한테 의뢰까지는 괜찮아요. 의뢰했다고 해가지고 뭐 위반한 건 아니에요. 뭐 물어보도 못하나. 그죠? 의뢰까지 괜찮아. 근데 뭐가 되면 안 돼?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거래되면 거래한 경우에는 위반한 거예요. 배신한 거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속기업이. 그래서 배신한 거죠. 100%. 그러니까 얼마를 지불할까?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조로 줘야 돼요. 지불하기로 했던 중개보수 전부 100%입니다. 위약금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한 가지 더. 유효기간 내에, 남아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전속개업이 일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데리고 왔네. 그러면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속개업을 같이 끼고 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 전속개업을 배제했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런 상황을 우리 부산에서는 뭘 한다고? 아니, 스바상도 아직 아니에요. 그놈 먼저 나오면 안 돼. 그놈 아직 안 나와. 그놈 아니야. 스바상도 아니고 그놈 아직 아니에요.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자, 요런 상황이 전속개업을 소개를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했다. 이 말은 그렇죠. 저것끼리라고 해야 되는데 저것끼리예요. 저것끼리 뭐죠? 대전 올라가면 지들끼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우리가 부사 저것끼리 전속을 끼고 해야죠. 거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배신한 거죠. 이것도 이런 전속이 다 했으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100%입니다. 위약금. 자, 이제 소요비용 지불의무, 지출비용 지불의무 한 가지가 있죠.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기업이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의뢰인이 지가 노력해가지고 의뢰인 지가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봤다 이 말이죠. 요게 그 유명한 누구? 이게 스발상놈. 요게 스발상놈이야. 요 놈이야. 요 놈을 누가 데려왔는데? 의뢰인이 데려왔다 해야 돼요. 지가 스스로 왔다 하면 안 돼. 자, 스스로 온 사람 아니고 의뢰인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 상대방을 스발상놈을 조심하셔야 돼. 자, 요 놈하고 직접 거래했다. 그러니까 요 놈을 데리고 온다고 노력했잖아. 50% 정도 노력 기울였거든. 자, 그렇다고 50%를 딱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50% 범위 내라고 돼 있잖아요.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고 의무가 있는 거지. 50%보다 더 많이 썼다. 더 많이 쓴 거 안 줍니다. 50% 범위 내에서만 쓴 비용을 지불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소요비용 지불합니다. 요게 누구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 내용이 15서식 전업중개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전업중개계약서에 서식상에 있어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유효기간 가볼게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몇 월이냐? 유효기간은 몇 월입니까? 3개월로 돼 있어요. 우리 법에 유효기간이 3개월로 딱 정해놨어요. 우리 법에.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되는 거예요. 근데 약정을 하죠. 2개월로 하자. 빨리빨리. 아니면 6개월로 하자. 그러면 그 약정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우선인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이에요. 자, 그럼 정보를 공개해야 했잖아. 정보 공개. 계약 체결부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 공개 사항 어떻게 암기하죠? 이게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라고 암기하잖아요. 9가지 특별시 입한리 공금지. 요거는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하는 사항이라고요. 그냥 공개해 놓는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특이 뭡니까? 중개사물의 특정 사항이죠. 특정하기 위한 사항, 특정 사항이잖아. 소지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방향, 건축 용도 같은 거. 아시겠죠? 특정하기 위한 사항, 특정 사항. 벽은 벽면 도배잖아요. 벽면 도배. 그죠? 요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공개하는 사항이니까 상태에 관한 내용이 먼저 항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법 조문 순서가.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시설물이죠. 내부 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소 상태 몇 대 있어? 입지입니까? 입지 같으면 도로 및 대중교통성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요즘 입지 조건 이래 안 나오고 도로 대중교통성과의 연계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이. 그럼 입지구나 알고 있어야 돼. 환경조건입니까? 환경조건 세 가지 뭐가 있어요? 1조 소음 진동, 권리관계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임차인이 있다. 이 정도를 설명하는 거지, 공개하는 거지. 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그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이죠. 주소 성명 같은 거.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죠. 권리관계 중에서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임대차의 경우에 공개도 됩니까? 임대차의 경우에 공개가 안 됩니다. 매매도 공개하면 안 되고 그 어떠한 거래든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적사항은.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다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게. 하여튼 어떤 거래든지 공개하면 안 된다고 알아두셔야 돼. 아니고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잖아요.
자,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매매는 공개해야 됩니까? 매매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공개해야지. 이게 지금 정보공개 사항이잖아. 매매는 공개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 임대차는 공시지가가. 임대차의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래 나오면 틀린 거예요. 네? 그런 지문들은. 그죠? 못 들었어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틀렸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하여튼 정보공개사항 기억하시고 어떻게 암기한다고? 특벽시, 입한디, 공금지 암기합니다. 서식을 먼저 볼게요. 서식 64페이지. 이 중개계약서 서식은 조금 물어보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작년에도. 자,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 14호 서식입니까? 14호 서식이죠. 일반 중개 계약서 이거 반드시 써야 됩니까? 이거 안 써도 되죠. 건장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일반 중개 계약서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에 계약 체크하게 돼 있죠. 한 줄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뭐라 돼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갑이라 돼 있어요. 옆으로 쭉 가면 개업이 을이라고 돼 있어요. 서식상에. 자, 그랬을 때 보세요. 1. 을의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개업의 의무사항이 되겠죠. 개업은 어떻게 해야 돼?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시 노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 갑의 권리 의무, 의뢰인의 권리 의무로서 첫 번째,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한테 또 의뢰할 수 있다. 일대 다니까. 두 번째는 자, 갑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라고 되어 있어요. 협조. 기업한테 협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 참고 표시해 보시면 유효기간이 3개월 원칙. 우리 법 조문상에는 이 일반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없어요. 따로 정해진 게 없는데 서식상에는 3개월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론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된 기간이 따르겠지요. 당연히.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몇 %, 거래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 그 다음 밑에 을의 손해배상 책임 보세요. 개업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어떤 경우 중개보수 실비에 대한 과다 수령했을 때는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서식상에. 이런 부분을 좀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계약자 해가지고 의뢰인이 갑이었고 개업이 을이었죠. 그래서 인적사항 생년월일까지 기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뒷면이잖아요. 이게 뒷면인데 뒷면을 작년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무슨 말이에요? 개업하고 매도인, 임대인하고 계약 체결하면 이전용. 개업하고 매수인,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하면 취득용 작성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전용이라고 하면 어떤 항목이 기재되는지 보세요. 소유자가 누군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 등기 명의인이 어떻게 되는지, 중개대상물 표시 있죠? 소재지부터 면적, 지목,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연도, 용도 같은 거 다 기재합니다. 상태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는다. 상태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죠?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규제, 홍보상의 제한, 의뢰금액 얼마인지 기재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전용 같으면, 취득용 같으면요, 희망이란 글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희망 물건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구분되겠죠? 취득용인지 이전용인지. 그리고 그 밑에 첨부 서류로서 뭘 첨부하게 돼 있어요?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한다라고 되어 있네. 중개보수 요율표. 그래가지고 요율표를 이제 뭐 첨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요율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뭐 수록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장을 두 장 넘겨서 전속중개 계약서를 볼게요. 전속중개 계약서는 몇 호입니까? 15잖아.
그럼 이 전속중개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까? 이거는 반드시 써야 돼. 이걸로 써야 돼요. 요걸 써가지고 계약 체결해야 돼요. 자,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1. 을의 의무사항에서 을이라고 하면은 기업이잖아, 기업. 자, 기업의 의무사항 중에서 서식상에 보니까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맞지요?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 막 나와. 7일 이내 정부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개하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돼.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뭐라 돼 있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갑의 권리 의무 사항으로서 의뢰인의 권리 의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약금 지불 의무, 소요비용 지불 의무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마찬가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도록. 이거 아까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일반중개 계약서하고는. 유효기간부터 중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일반중개 계약서랑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된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밑에 계약자도 똑같고 계약자도. 자, 오른쪽에 보니까 권리 이전형, 권리 취득형 이거 뒷면 완전 똑같아요. 자, 한 장 앞에 넘어가서 제재를 볼게요. 67페이지에 제일 밑에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를 안 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면 요거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치. 암기법으로 봤을 때는 속이게. 그죠? 기사, 임금유기, 속이게 할 때 그 전속. 속이게 할 때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전속중개 계약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15서식을 의해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그죠? 그냥 작성을 안 했다니, 그 줄여가지고 작성 안 했다.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 보존 안 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업무정지 3월입니다. 자, 제재를 요 정도 보시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봐야 되겠네. 그치? 중개계약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9페이지입니까? 1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중개계약은 개업하고 의뢰인이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 되겠다. 중개의뢰간 합의 계약입니다. 2번에 중개의뢰인은 개업에게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청할 수 있다. 맞죠? 3번에 법령상에 개업에게 중개계약 체결의 의무는 없으며 중개 완성 의무도 없다는 거죠. 중개에 대한 중개행위 자체는 뭐 사실행위면서 보조적이면 독자적인 행위니까 반드시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도 아니다는 얘기죠. 자, 4번에요. 국장이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이 있으면 이를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작성 의무가 없는 거지.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2번 서면으로 일반중개 계약을 체결을 희망할 때 일반중개 계약서 기재해야 될 사항 볼 수 없는 거죠. 물가 수준이네. 그죠? 1.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이 맞고, 상태, 벽면 상태, 이거는 필수 예상이 아닙니다. 자, 답이죠. 자, 중개보수 있었죠? 준수사항 있었죠? 물가 수준. 자, 3번입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일반중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가 이거 누가? 국장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은. 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중개 계약서 작성 시 법령상에 정해진 일반중개 계약서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습니다. 물가 수준만 넣고 아무 종이에 작성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를 3년간 보존. 일반중개 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죠.
4번 개업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전속중개 계약에 요청하는 경우에 전속중개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전속중개 계약 체결합시다 하고 의뢰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까? 전속 체결해야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체결할 의무가 없잖아. 중개계약은 체결할 의무가 없어요. 그죠? 전속이라도 체결할 의무 없다니까. 아시겠죠? 예. 체결을 했을 때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요.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의뢰인이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옳은 질문이잖아. 자, 4번입니다.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갑의 의무로서 옳은 것은 1번. 갑은 법령이 정한 전속중개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 있죠. 전속은 있잖아. 그 서식을 사용 의무 있잖아. 자, 이번에 갑은 작성한 전속중개 계약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하랬잖아요. 틀렸네. 3번에 갑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한 때,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랬잖아요. 공개했으면 공개한 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맞죠? 7일 아니고. 자, 4번에 갑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이게 맞잖아요. 자, 5번에 갑이 의뢰인에게 일주일에 2회 이상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 틀렸죠. 자, 5번에요. 개업을과 의뢰인 갑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을은 갑이 정보를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죠? 정공학도로 일괄 지문에다가. 맞는 말입니다. 2번. 갑은 전속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한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을 의뢰에게 지불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배신했으니까. 3번에 갑이 전속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그러니까 갑의 전속계약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계약을 배제했다 이 말이겠죠? 직접 거래했다면 배신한 거죠. 위약금 지불해,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됩니다. 4번에 갑이 전속중개 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죠. 그때 갑은 을에게 중개보수 50%를 지불해야 된다. 중개보수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겠죠. 50% 범위 내라고 해야 되겠네. 좀 틀렸고 4번이 5번에 갑은 을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를 하라고 했잖아요. 자, 6번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특정 기업 공인중개사 정하여 그 기업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전속중개입니다. 1번이 옳은 지문이고, 그러면 2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계약은요? 일반 중개계약이 되겠지요. 틀렸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3월이잖아. 등록 취소 아니고. 4번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지. 있다 해야 되겠네. 있지 않다가 있고. 5번에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 이 제3자는 상대방이랑 같은 놈이다. 같은 놈이에요. 그 놈이에요.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어떻게 돼? 매매계약은? 유효.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죠. 에이? 자, 그 다음에 뒤로 7번에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중요한 게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개업을과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안에 임차인 병이 있고 저당권자 정이 있다네.
정보원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개해야만 하는, 이 기출문제. 공개해야만 하는 거, 반드시 공개돼야 되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죠? 자, 기업, 병, 임차인, 저당권자, 성명, 주소, 공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예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차라도. 매매도, 임대차도 다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은의 X부동산의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요. 이거는 뭐 매매도 임대차도 무조건 공개해야 돼요. X부동산의 공시가는요. 공시가는 지금 임대차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자, 리얼의 X부동산에 대한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요. 임대차라도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거죠.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2번. 맞죠? 자, 8번입니다.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법령상에 공개해야 할 정보.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기업, 소재지 면적 같은 특정 사항. 공개하죠? 자, 중개보수 실비 금액 산출 내역은요? 공개합니까?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에 들어가냐고, 저게. 안 들어가는데? 금액은 거리에 전 금액밖에 없잖아. 중개보수 실비 금액은 뭔데, 이거는? 돈이지, 그러면. 중개보수 실비 금액이 뭐냐고.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얘는. 설명할 사항이라니까? 자, 디귿. 도로 및 대중교통상의 연계성은 뭐예요? 입지. 이거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사항이죠? 오수폐수 쓰레기는요? 내부 시설물이잖아.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되죠. 되겠죠? 4번이고, 자, 9번에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갑과 개업을의 전속중개기획. 매도.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요? 3개월로 하겠죠. 1번 바로 틀렸어. 이번에 갑과 을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갑과 을 모두 어떻게 해야 돼? 서명 또는 날인이 맞아요. 자, 3번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거래 예정 금액 들어가 있죠. 4번에 을은 갑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5번에 을이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뭐 정보를 공개 안 했다든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든지 이 말이겠죠. 등록 간청 어떻게 하겠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치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 자, 10번입니다.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을은 법령상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죠. 자,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합니까? 4개월 되죠.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이지만 우리 4개월로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을은 전속중개계약서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 3번에 갑은 을이 법령상의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라고 했고, 4번에 전속중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갑과 을이 어떻게 합의해서 넣을 수 있다 했죠. 5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죠. 을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서 위약금 지급이 아니고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 있다. 이렇게 해야지. 5번이 틀렸네. 자, 이제 정보망입니다. 정보망은 간단하죠. 네. 5가지 주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네트워크망.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국장이 나오죠? 여기 정보망에 누구만 들어가요? 개업만 들어가. 그래서 개업 상호간이에요. 이 자리에 개업과 개업간,
맞죠? 개업과 의뢰인과 하면 틀렸네. 개업과 의뢰인과 하면 틀렸어요. 의뢰인 상호간 틀렸지. 개업 상호간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거래 질서 확립 목적이겠고,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보 설치 운영할 자 지정권자 누굽니까? 지정권자 국장이니까 지정권자도 국장이죠. 자, 설치 운영할 자 이름 뭡니까? 거정사입니다. 그죠? 설치 운영할 자 지정받은 사람 거정사겠죠. 그러니까 지정 요건이 5가지예요.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법인인 기업 같으면 이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법인인 기업은 정보망을 운영할 수가 없죠. 경호 위반입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될 수 없잖아요. 경호 위반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나중에 법인 나올 거예요. 그 법인은 거정사 지정받은 일반 법인이에요. 중개법인 아니고. 일단은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정보망에 가입 이용해서 이용하겠다는 가입 이용 신청한 누구의 수? 개업의 수를 확보하잖아요. 개업의 수, 공인중개사 수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개업이 들어가니까 개업의 수를 확보하는, 이것도 물어봤다고.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몇 명? 500명 이상. 전국망이니까 500명 이상. 이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라고 하면 특광도, 특도를 말해요. 특강도, 특도에서 각각 몇 명? 3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는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필요해요. 1명 이상이 2명 아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국장이 정하는 성능 용량 같은 컴퓨터 설비. 컴퓨터는 당연히 교정사의 컴퓨터겠죠. 5가지를 단독으로 물어봤어요. 단독으로. 그리고 이 5가지 이거 암기를 해야 되겠지. 왜? 이 5가지에서 바로 뭐가 결정이 돼요? 첨부 서류. 지정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첨부 서류를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 지정 요건만 알고 있으면.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정 절차로 가볼게요. 자, 지정을 받고 싶다.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을 하러 갑니다. 누구한테 갈까? 국장한테 가겠죠.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자, 첨부 서류가 있는데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플러스 5가지 첨부 서류. 첫 번째, 나는 부가통신 사업자다.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두 번째는 아까 가입 이용 신청한 기업의 수 500명 확보하라고 했죠. 그 500명이 작성한 가입 이용 신청서 500부. 여기에다가 기업임을 증명해야 되는 게 뭐라고? 등록증 4번. 원본은 벽에 계셔야지. 4번을 첨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딱 여기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컴퓨터 필요하다 했죠. 그 컴퓨터는 주된 컴퓨터라 부르지. 주된 컴퓨터 성능 용량 확인 서류.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지정 요건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을 하면서 지정 대장에다 기재하고 지정서 교부합니다. 지정서를 교부하죠. 그럼 지정됐죠? 거정사가 됐지? 그럼 끝난 게 아니고, 거정사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비중을 정하여 국장 승인받으래. 3개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승인 받으래.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돼요.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갔죠. 자, 그래서 지정 절차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의무. 거정사가 정보 공개할 때 의무. 3가지인데, 거정사의 의무.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공개하면 안 된다면. 직접 조사한 것도 공개하면 안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요. 기업에 따라 차별 공개하면 안 돼. 3가지. 이 3가지가 뭔데? 3가지가 정보 공개 의무. 해서 일단 형벌로서는 1대1이에요. 임정유 알죠? 임정유 할 때 그 정
정보공개 위반, 임정유 할 때 정이에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거정사가 1대1 받는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1대1 이거밖에 없어요. 1대1. 1대1. 자, 그 다음에 기업도 정보 공개할 때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기업이 거짓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럼 위반했죠. 요거는 업무정지 6월이에요. 결정상의에 할 때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이 됐다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래잖아요. 거정사한테. 정보망에서 내려야 되니까. 거래 완성 사실 지체 없이 통보 안 했어. 통보를 안 했다. X가 여기 있으면 안 돼. X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안 한 거니까. 그죠?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해야 될 의무라 이 말이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이게 원래 X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제가 이거를 했죠? 근데 다시 원본을 갖고 왔어요. 내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컴퓨터에 수정해놨다니까, 원래. 이게 USB에다가. 자, 업무 처리 상황이 좀 그렇다. 자, 하여튼, 요거 X.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지. 그죠? 여기는 이 X가 없어야 돼, 원래. 거래 완성이 되면, 거래 완성 사실, 지체 없이 통보. 자, 통보를 만약에 이제 안 했죠? 그러면 이거는 업무정지 3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마지막에 지정 취소 사유. 지정 취소. 자, 지정 취소는 이제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지정해 줬으니까 취소도 국장이 하겠죠. 중요한 게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네. 상대적 취소란 말은 끝이 어떻게 끝나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하회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지정 취소 사유는 맞는데 하회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어떻게 암기해? 부운정일사라고요. 얼굴이 부어 있단 말이에요. 부운정일사. 부는 뭔데? 부정 지정.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취소 사유예요. 운영 규정에 대해서 지정받으면 3개월 이내에 승인받으라고 했잖아요. 승인 안 받았지. 변경 승인 안 받았죠.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만 해도 지정 취소 사유예요. 위반 운영. 자, 이 요거 운영 규정에 대해서 요거는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고성수 영감할 때 그 0. 고성수 영감할 때 그 0이에요. 0. 영감 알죠? 영감.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위반으로서 개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아니다. 다른 정보 공개했다. 차별 공개했다. 이거 아까 했잖아. 이거 아까 1대1이었죠? 1대1.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1대1이에요. 병과되죠. 지정 취소는 행정 처분이고 얘네들은 벌칙이거든. 그러니까 1대1이라든지 과태료는 벌칙이에요. 같이 병과가 되지. 자, 1은 뭔데? 1.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랬잖아요. 1년입니다. 6개월 아니에요. 1년. 4는 뭔데? 개인이 사망했다. 개인인 거정사가 사망했다. 법인인 거정사가 해산했다. 사망해산. 자, 취소는 원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청문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경우 딱 한 가지 있죠. 뭐? 사망해산이네. 사망해산은 청문하지 않죠. 못하지. 사람이 없다니까.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해산은 청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청문합니다. 자, 어떻게 암기하죠? 부운정일사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자, 이제 5가지예요. 5가지고 제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제재 보세요.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 안 했네. 통보 안 했다. 이거 뭐야? 3월 했잖아. 3월 업무정지 3월.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것은 업무정지 6월. 자, 거정사가 정보 공개를 위반했다. 그랬을 때 아까 1대1이라고 했죠. 1대1이면서 이제 지정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 안 받았다, 변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는 거는 네, 500만 원의 과태료이면서 지정 취소 사유. 맞죠? 자, 오른쪽에 지정 신청서가 있고요. 넘겨보니까 가입이용 신청서가 있네. 그리고 지정서, 이걸 받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84페이지 1번 아니고 11번. 자, 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정보망은 개업 상호간 정보계 유통 촉진 거래일선 확립. 정확하네. 자, 두 번째 정보망은 전속중개 계약 제도의 정착과 공동중개 활성화 기여하겠죠. 정보망을 위해서는 공동중개 하니까. 3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은 누구한테 있어? 국장한테 있겠죠. 지정권자 국장이니까. 4번에 법령상에 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설 정보망을 운영한다. 이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지정받은 국가에서 이제 지정받은 국가망이고 쉽게 얘기하면 사설망이 있죠. 우리 지역적으로 뭐 이름이 보니까 레이다니 뭐 템망이니 뭐 이런 망이 있어요. 사설망이지 그거는. 그거는 처벌되는 게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 틀렸고 5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IT를 활용한 정보의 집중 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개 활동의 능률화에 가능케 한다. 뭐 좋은 점을 적어놨네. 자, 그 다음에 12번 거정사 지정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법인인 기업도 거정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인 기업? 안 되지요. 경우 위반했잖아. 부가통신 사업자가 될 수 없다니까. 자, 이번에 거정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 기능사 1인 이상. 기능사 아니고 기사 1인 이상, 기업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아니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에이? 자, 3번에 외국인 같으면 거정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요건 갖추면 되겠죠. 자, 4번에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거정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옳은 질문이네. 자, 5번에 정보망 이용하는 기업 공인중개사 국장이 정하는 성능 용량 같은 컴퓨터 설비 이 뒤에 거를 맞는데 앞에 이게 정보망을 이용하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컴퓨터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거정사 지정을 그저 받고자 하는 자가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